남자가 60세가 되어서도 여성 앞에서 여전히 매력을 잃지 않는 이유는 보통 네 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은 지혜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진행자 영입니다. 며칠 전 오래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합니다. 맞은편에 사는 김 어르신은 우리 사이에서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김 어르신은 종종 자신의 비결을 공유하곤 합니다. 김 어르신은 매일 밤 아들과 산책하는 것이 자신의 특별한 생활 습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나이가 60을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합니다. 가끔은 집안 얘기를 나누고 때로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걷곤 합니다. 어느 날 우리는 평소처럼 공원을 걷다가 우연히 한 노부부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이 들면 참 쉬운 일이 없네요. 그런데도 여자가 여전히 당신을 좋아한다면 그 이유는 보통 이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다정함이죠. 사실 이 나이의 여성들도 사랑을 갈망합니다. 다정하고 자상한 남자를 보면 마음이 움직이고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되죠. 아들 민수는 웃으며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저랑 산책해서 다정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민수의 말을 듣고 함께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는 남자는 언제나 매력적이지. 저도 함께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 어머님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다정함, 그건 정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일지도 모르겠군요. 민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더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님은 웃으며 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저는 조금 민망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어머님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돈이지요. 사실 돈은 어느 정도 관계를 성립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민수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재테크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님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 보아하니 아버지가 돈을 더 벌어서 내게 쓰기를 바라는 것 같구나. 어머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바로 감정입니다. 이 나이에는 여성이 표면적인 것보다는 감정 교류에 더 중점을 두기 마련이지요. 제가 이 말들을 깊이 생각에 잠기고 있을 때 우연히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었고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사람들 속을 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급할 것도 없이 말없이 걸었지만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스함과 친밀함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처럼 다정함이나 외모, 돈, 감정이 진심 어린 성의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원을 나선 후 제 마음은 오래도록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제 가족과 감정에 대해 알 수 없는 의문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님이 저녁 준비로 분주하셨고 우리가 돌아온 것을 보고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늦으셨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어머님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민수가 옆에서 식기를 놓는 것을 도왔고 저녁을 먹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어머님과 함께 거실에 앉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좀 얘기할 게 있는 것 같아. 어머님은 저를 보고 살짝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왜요?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요? 요즘 들어 우리 사이에 뭔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요. 어머님은 제 말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요즘 일이 바빠서
당신과 아이를 신경 쓰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가족과 감정에 대한 뭔가 알 수 없는 의문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이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확신이 안 들어요. 어머님은 잠시 침묵한 후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가 봐요. 당신이 그런 의문을 품게 된 게.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 사이에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어머님은 갑자기 화난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밖에 다른 여자가 생긴 건가요?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젊지 않아서 당신 마음에 안 드는 건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 대화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이 가정에서 제 역할에 대해 혼란스러워요. 집에 돌아오니 아들 민수가 저를 보고 기쁘게 활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오늘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할아버지를 만났단다. 내가 그분의 휠체어를 집 문 앞까지 밀어드렸어. 민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하시죠?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그때 제 기분은 좋았지만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한 어머님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한 어머님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는 매우 걱정스러웠고 저는 어머님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민수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우리 셋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요즘 왜 그러니? 민수는 기운 없이 대답했습니다.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따라가기 힘들어요. 어머님과 저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격려하고 공부에 대해 더 진지하게 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민수의 불만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머님은 눈에 눈물이 맺혀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너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란다. 그러나 민수는 여전히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우리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툼은 우리 집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저 역시 마음이 아프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휠체어를 밀며 도움이 필요한 그분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분이 저를 향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과 저녁을 함께 먹으며 그가 책 한 권을 꺼내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책을 읽고 있니? 그는 인간관계에 관한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한참 동안 생각하며 삶과 일에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 관한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한참 동안 생각하며 삶과 일에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최근에 저는 일과 삶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족 관계와 인간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더군요. 민수가 저를 향해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경청하며 속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사람에게 진정한 선의는 단순히 다정함, 돈, 감정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이해와 포용이 필요합니다. 민수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대화를 좀 더 많이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마치 오랜 침묵을 깬 것 같았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내 생각을 듣고 싶다. 이 대화는 저를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고 가정의 관계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 대화는 저를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고, 가정의 관계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한편 박 어르신은 김 어르신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은퇴 후 단조로운 삶을 살다가 활기 넘치는 지훈을 만났습니다. 지훈의 등장은 박 어르신의 삶에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었고, 두 사람은 곧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박 어르신, 요즘 잘 지내시나요? 지훈은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미소는 햇살처럼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박 어르신도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 박 어르신은 지훈에 대해 우정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젊음과 활기찬 모습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그는 지훈과의 관계가 더 발전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둘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지훈이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박 어르신, 저는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나이가 중요한가요? 우리 함께 할 수 있지 않나요? 박 어르신은 내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지훈의 진실한 마음에 감동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둘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 어르신은 오랜 고뇌의 시간을 보내며 결국 지훈과의 관계를 친구로만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인 이 여사가 이 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어린 여자에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끝이에요. 박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박 어르신은 지훈에게 거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훈을 찾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어린 여자에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끝이에요. 박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박 어르신은 지훈에게 거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훈을 찾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우리 그냥 친구로 남아야 해. 너와 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 우리는 운명이 아닌 거야. 지훈은 눈물을 머금었지만 박 어르신의 결단력에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친구로서의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훈과의 일은 박 어르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깨달았고,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여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당신을 더 잘 사랑하며 이 평온한 노년을 함께 즐기겠소. 이 여사는 박 어르신의 진심에 감동했고, 두 사람은 다시금 애정을 되찾았습니다. 박 어르신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지훈의 젊고 생기 넘치는 얼굴이 떠오르곤 했지만, 이제 박 어르신은 지훈을 진정한 친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지훈 또한 그의 평범한 삶에 많은 기쁨을 더해 주었죠. 박 어르신은 자신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길을 걸을 때 마음이 깨끗하고 만족할 줄 알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고, 박 어르신과 이 여사의 건강도 점차 쇠약해져 갔습니다. 64세가 되던 해, 박 어르신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퇴원 후 그는 집에서 요양하기 시작했고, 이 여사와 아이들은 그를 전심으로 돌보았습니다. 이 시기에 지훈은 박 어르신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 자주 찾아와 사회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어르신, 혹시 외로우신가요? 제 동행이 필요하신가요? 박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우리는 운명적으로 친구야. 너는 내 인생의 로맨스를 찾아야 해. 지훈은 박 어르신의 지혜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를 인생의 스승으로 여기며 종종 사랑과 인생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박 어르신과 이 여사는 친척과 친구들의 곁에서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사가 박 어르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은 그에게 위로와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 이 여사님의 영혼은 언제나 당신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 후 박 어르신은 혼자 남게 되었지만 아이들과 지훈의 동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여사의 죽음에 깊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녀가 더 나은 세상으로 갔음을 알았고 그들의 영혼은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박 어르신, 행복한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은 지훈이 물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잠시 생각한 후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랑에는 단 하나의 정답이 없어. 육체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해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어. 서로 영혼 깊은 곳에서 통하는 그런 사랑을 찾아야 해.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기초란다. 박 어르신의 인생의 지혜에 지훈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사랑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것과 함께 서로 마음이 통하고 이해해주는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결코 외로움을 느끼지 않겠지요. 박 어르신과 이 여사처럼 나이가 들어도 감정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삶의 여정은 종종 굴곡지고 많은 무력감과 후회를 안겨주지만 만족할 줄 알고 현재를 살 수 있다면 결국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의 마지막 여생도 그랬습니다. 비록 평범했지만 가족과 친구들의 동반 덕분에 그는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젊은이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런 일에 무심해진다고 생각하죠.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이가 60을 넘은 노인들도 여전히 사랑을 찾고자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나 이혼을 했거나 배우자를 여인 경우입니다. 결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결혼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결혼을 경험한 사람들이 왜 다시 사랑을 찾으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유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인생은 본래 외로운 것이라고들 합니다. 오고 가는 것은 모두 혼자일 수밖에 없지만 마음은 외로움을 견디기 어렵죠. 누군가를 찾고 싶을 때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찾아서는 안 될 사람이 있으며 찾아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두드러집니다. 젊을 때는 외로움을 느껴도 금방 새로운 친구나 새로운 일로 채워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마음속 커다란 공허함과 외로움이 점점 더 커지며 결국 사람을 집어삼킬 정도가 됩니다. 60세가 되면 자녀들은 대개 가정을 이루어 자신들만의 가족을 꾸립니다. 넓은 집의 남자는 혼자 남게 되고 집에 돌아와도 대화할 사람조차 없는 외로움 속에 살아가게 되죠. 자녀들이 효심이 깊어 자주 찾아오고 때로는 함께 살더라도 세대 차이가 존재하고 생각의 차이도 큰 만큼 쉽게 나누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외로움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남성들은 대화라도 나눌 수 있는 반려자를 찾고 싶어 하게 됩니다.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하여
대다수의 남성들이 60세에도 건강하지만 모든 사람의 상태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을 때 몸을 아끼지 않아 60세 이후에는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환은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 외에도 다른 질병이 동반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남성들에게는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간병인을 고용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가족처럼 세심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간병인을 고용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돌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들 역시 자신의 가정과 일이 있어 부모를 돌볼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반려자를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위급 상황에도 혼자가 아니기에 마음이 든든하고 함께 대화하며 외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셈이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사랑에 대한 필요입니다. 의학적 지식에 따르면 인간의 신체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퇴화하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심리적, 정신적 욕구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60대 남성들은 다른 요구가 별로 없지만 각자의 성향은 다릅니다. 어떤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여성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지만 다른 남성들은 여전히 여성에 대한 관심과 함께 황혼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필요와 신체적 필요가 결합하여 이들은 새로운 반려자를 찾고 싶어 하게 되며 각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반려자를 찾습니다. 나이를 떠나 젊은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과의 다툼으로 고민하고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외면당하면 크게 상심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 사랑의 필요는 나이와 관계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60세이든 16세든 아니면 26세이든 사랑을 원하고 기대합니다. 사실 남녀를 불문하고 60세가 넘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반려자를 찾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든 생활적으로든 말이죠. 단지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아 평생을 함께하며 삶의 끝까지 동반할 수 있는 반려자를 만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처럼 운이 좋지 않아 사랑이 아무리 깊더라도 중간에 헤어지거나 이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항상 굴곡이 있으며 불확실하고 아쉬움이 가득하죠. 이 변덕스러운 세월 속에서 인생에는 만약이 없으며 결과와 그 여파만 있을 뿐입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돌아오는 것도 완벽하지 않으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기대할 만합니다. 그 미래가 얼마나 멀든 우리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든 말이죠. 인생의 매 순간은 빛나고 소중히 간직할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중장년분들에게 전합니다. 지금부터는 내려놓을 줄 알고 삶을 즐기며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바로 마음의 평온과 담담함 속에 존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